숲의 바닥 아래 리그니는 쓰러진 나무를 해마다 고집스러운 갈색 구조로 묶어둡니다. 식물 세포벽 속에 빽빽이 담긴 지구의 거대한 방향족 탄소 저장고입니다. 비는 그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물만으로는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열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 안에서는 질긴 결합들이 색과 힘, 그리고 시간을 날씨와 곤충으로부터 지켜냅니다. 사람들이 화학을 이해하고 그 구조에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이 잠긴 물질은 숲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장 오래 기다려온 표면의 예술, 오칠 속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상처난 온나물은 희고 끈적한 수액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수액은 습한 공기 속에 놓이면 매끄럽고 단단한 보호막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숨결과 어둠, 그리고 기다리는 손에서 빌려온 마법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살아있는 조직 안에 그 조리법을 오래전부터 써두었습니다. 백색 부후균은 이끼 아래 쓰러진 줄기 속으로 숲의 조용한 화학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균사의 실들은 세포벽을 더듬으며 나무 안에 잠긴 갈색 골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구리 효소를 내보내 산소와 함께 페놀 꼬리에 조용히 닿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카아제는 생물학이 만든 가장 우아하고 조용한 산화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불꽃이나 압력, 산업의 거친 힘으로 나무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자가 움직이도록 이끌고 물질 속 결합들이 충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실험실이 그 이름을 붙이기 오래전 장인들은 습한 방에서 옷이 굳어가는 모습을 대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일본의 우루시 그릇은 나무장 속 그늘과 일정한 습기 속에서 며칠에 걸쳐 단단해졌습니다. 그 수액에는 온나무가 만든 반짝이는 혼합물, 우루시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수액과 만나자 장인의 손끝 아래 액체는 오래 남는 막이 되었습니다. 1880년대 한 젊은 일본 화학자는 이 변화를 유난히 세심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시다 히코로쿠로는 도쿄의 새 화학 실험실에서 유리병들 사이에 놓인 옷수액을 살폈습니다. 그는 수액이 타지 않으면서도 산소를 소비하고 색이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883년 요시다는 라텍스 안의 산화 물질을 설명하고 그것을 경화와 연결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공예 재료 속 나카아제를 과학이 처음 또렷이 보게 한 창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것을 드러낸 공예, 바로 오칠에서 왔고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표면이 윤기 나는 그릇 아래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촉매로 곧장 이어진 것입니다. 요시다는 한 번의 관찰로 인간의 예술, 나무의 방어, 산소 화학을 이어 보였습니다. 곧 유럽의 화학자들도 현미경과 플라스크 아래에서 식물과 균류의 비슷한 산화효소를 추적했습니다. 1896년 베르트랑과 라보르드는 균류에서 관련된 산화효소를 보고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라카아제는 더 이상 실험대 위의 신기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색소와 갈변, 그리고 생물 주변에 살아있는 표면을 이해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균류의 라카아제는 이야기를 온나무박, 숲 전체로 넓혀갔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섯과 곰팡이, 젖은 나무가 부드러워지는 숲의 썩은 낙엽층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첫 작업장은 공장이 아니라 숲이었던 셈입니다. 썩어가는 통나무 위에서 라카아제는 비가 지난 뒤 단단함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라카아제 분자는 작고 접힌 단백질이며 철이 아니라 구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리 원자들은 보이지 않는 구슬처럼 단백질 안쪽에 숨어 자리합니다. 한 구리 중심은 표면에 닿은 색소나 페놀 분자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입니다. 더 깊은 구리 중심들은 그 전자를 접힌 효소 안의 산소에게 전달합니다. 산소는 물로 환원되고 마지막에는 거친 잔여물 대신 물만 남습니다. 닿은 분자는 반응성을 띠고 주변에서 이어붙거나 희미해지거나 열릴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라카아제의 조용한 힘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전자의 움직임으로 설득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도우미 분자들이 직접 닿기 어려운 크고 완고한 구조 속으로 그 영향력을 실어 나릅니다. 함께 작용하면 물속에서 얼룩을 느슨하게 하고 섬유 표면을 바꾸며 리그닌의 모습을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나무 속에서 라카아제는 이끼와 딱정벌레 아래 느린 부패의 안무에 함께합니다. 그것은 쓰러진 줄기를 흙과 미네랄, 새로운 성장으로 되돌리는 일을 돕습니다. 버섯에서는 색소를 만들고 연약한 자실체를 보호하는 데 관여합니다. 식물에서는 라카아제와 닮은 효소들이 튼튼한 세포벽을 세우는 일을 돕습니다. 같은 화학은 산업이 더 부드러운 도구를 찾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얻었습니다. 제지업자들은 펄프의 색을 더 깨끗하게 다루기 위해 라카아제를 연구했습니다. 섬유 가공에서도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더 순하게 만들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데님에서는 화학 부담을 줄이면서 인디고를 바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르크와 목재 제품에서는 새로운 접합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와인과 주스에서는 손상된 포도에서 온 라카아제를 세심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빵과 식품 과학에서는 식감과 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퍼이너리에서는 라카아제가 식물 잔사를 바꾸는 새로운 경로를 제안합니다. 폐수 연구자들은 오래 남는 여러 색 분자를 다루는 그 능력에 주목합니다. 문제가 되는 염료를 덜 눈에 띄는 화학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환경과 식품 신호를 읽는 센서에서도 라카아제를 연구합니다. 그 가능성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고 선택성에 있습니다. 이 효소는 물속에서 일하며 많은 경우 공기를 동반자로 삼습니다. 그 단순한 동반 관계가 라카아제를 더 푸른 공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용은 맥락과 재료, 그리고 세심한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오칠 그릇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의 상처 하나가 촉매 작용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는 수액은 화학자들에게 공기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숲의 균류는 산업에게 분해가 어떻게 재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라카아제는 공해와 생태, 지속 가능한 화학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미래는 더 조용한 공장, 더 맑은 물, 그리고 살아있는 탄소 속에 쓰일지 모릅니다. 엔짐즈 다트 바이오는 우리가 자주 듣던 작은 답답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 효소를 찾으려면 공급처도 서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았습니다. 더 깨끗한 화학, 미래를 위한 준비. 엔짐즈 다트 바이오에서 만나보세요.